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냐면, 자, 첫 번째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고요. 두 번째는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뭐 센다기보다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와요. 세 유한집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 A만 있는 부분을 A라고 표현을 하고, 자, B만 있는 부분을 B라고 하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A하고 X하고 B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면 일반적으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할 때 A집합, B집합, 교집합 이런 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하고 X를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X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N, B를 해주시면 B 플러스 X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B하고 X를 더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자니 요거랑 비교를 하면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X가 되니까 얘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더해주고 얘를 빼줘도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구하면 B를 구할 수 있고 합집합이랑 A하고 B를 구하면 교집합 구할 수 있고 합집합이랑 B랑 교집합하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소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대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하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좀 특이하죠. 두 개씩 교집합한 거는 빼고 여기서 두 개씩 교집합한 건 뺐죠. 그 다음에 세 개 교집합한 건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만 있는 걸 A, B만 있는 걸 B, C만 있는 걸 C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 Y, 요 부분을 X, Y, Z, 그 다음에 가운데를 W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세 개를 더해 볼게요. 하나짜리만 있는 거. 자, 이렇게 될 거고, B집합은 자, C집합은 C 플러스,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되도록 조정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 플러스 YZ가 2개고, W는 3개죠. 그죠? 근데 그냥 합집합을 하려면 A, B, C, X, Y, Z, W가 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 요만큼이 더 많으니까 요만큼을 빼서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얘네들을 더해서 빼주면 될 것 같죠? 자, A하고 B의 교집합은 X하고 W. 자, C하고 A의 교집합은 Z하고 W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를 다 더해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 보면, 자,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빼죠? 그럼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여기서 요거 빼니까 X, Y, Z가 이쁘게 하나씩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3W 있고 3W가 있어서 빼주면 얘네들이 사라져서 아예 없어요. W가 0W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W에 해당하는 요거를 더해준다.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이렇게 그 세 집합을 각각의 영역을 분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더해서 이제 합집합의 원수를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이만큼을 알면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요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둘 다 외워주시고 활용이 많이 되니까 두 개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두 번째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전체 집합 U가 유한집합이고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집합이 있고 A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겠죠. 자, 따라서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거 괜찮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원래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A-B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자, A에서 B를 뺀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이겠죠. 그죠?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 교집합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요만큼이 딱 되겠죠. 왜냐 합집합은 요거 전체고, 표현할까요? 합집합은 요거 전체고, 거기서 B를 뺀다는 거는 요만큼이 빠지는 거죠. 요만큼이 빠지니까 요 부분만 남는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공식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밑에 거. 첫 번째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이제 처음 하실 때 헷갈리는 게 요게 요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걸 좀 주의를 해주세요. 요거 그냥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요렇게 틀려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A가 1, 2, 3이에요. 자, B가 얘가 2,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원래 A-B의 원소의 개수는 아, 2하고 4라고 할게요. 3하고 4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A하고 B를 뺀, A에서 B를 뺀 원소 집합은 1, 2잖아요. 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얘를 하면 얘는 3개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가 나와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서 3에서 1을 빼면 1이 나오는데, 실제로 집합을 구했을 때는 1, 2가 나와서 집합이, 그래서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집합의 원소의, 실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A-B를 구하면 되는데,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는 원소의 개수가 3개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니까 얘가 2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실제로 집합을 구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와 여집합하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수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11번부터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60, A가 37이고 B가 40이고 여집합의 두 여집합의 교집합은 15라고 주어졌을 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원소의 개수만 주어지고 정보가 집합 A가 뭔지 B가 뭔지에서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만을 가지고 B-A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2가지로 할 수 있죠. B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 부분이니까, 또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합집합에서 A집합의 원소를 뺀다. 2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더 편한 걸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B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교집합을 구해서 간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A집합이 여기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가셔도 되고, 그거 이제 편한 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요 조건을 보시면
교집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자 드모르간 법칙이 있죠. 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각각 여집합 해주고 가운데 거는 뒤집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집합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그 식이 바뀔 수 있겠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15개니까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여집합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은 60이고요. 15니까 얘가 4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B-A의 원소의 개수는 자, 합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45에서 37을 빼서 8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잖아요. 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45고 A는 37, B는 40. 여기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3개 아니까 얘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계산하면 교집합이 32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B-A는 B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교집합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40에서 교집합이 32가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집합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져서 원소의 개수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필수 12번 해볼게요. 필수 12번하고 뒤에 나온 13번이 아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집합에서 만나게 되는 유형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는 12, 13번은 잘 좀 어떻게 푸는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대요. 영어를 마친 학생은 35명. 자, 수학을 마친 학생은 28명이고, 두 문제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마친 학생 수를 구하고, 둘 다 마친 학생 수 구하시오. 영어만 마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집합을 U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영어를 맞춘 학생을 A라고 두고 수학을 맞춘 학생을 얘를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전체는 몇 명이냐면 60명. 자, 그러니까 영어를 맞춘 학생은 35명. 자, 수학을 마친 학생은 28명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틀린 학생이 5명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이 어집합 또는 모두 틀린 학생이니까요.
자, 요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둘 다 상관이 없긴 한데. A도 틀리고 B도 틀린 학생.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요렇게 되겠죠? 전체가 60이고, 자, A가 35, B가 28, 요 바깥에 있는 인원이 5명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 여집합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자, 이거 빼면 되니까요. (55명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이 해결이 됐네요. 영어하고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라 그랬으니까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둘 다 맞힌 학생 수죠. 그렇죠? 둘 다 맞힌 학생 수는 결국 뭘 구하는 거다? A도 맞추고 영어도 맞추고 수학도 맞췄으니까 교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합집합이 주어졌으니까요. 자, 주어진 대로 식을 써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5, 영어 맞춘 학생이 35명, 수학이 28명이다.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55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교집합은 8명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집합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교집합의 원소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영어만 맞춘 학생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에서 B를 뺀 거니까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서 구했으니까 영어가 35명, 교집합이 8명이니까 얘가 27명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합집합을 구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합집합을 구했으니까 얘는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된다? B를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합집합이 55였고 그 B집합이 28명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서 쓴 공식들이 이렇게 문장제로 활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30, A 집합이 원소개수 22개, B 집합이 17개 이렇게 나왔을 때 교집합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라지엄 스몰m이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한 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거냐 하면 얘는 약간 그 넓이처럼 생각해 주시면 좀 좋아요.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이 30이죠. 자, A 집합이 20이에요. 자, B 집합이 17입니다. 자, 그럼 최대가 될 때가 언제가 될 거냐 요거고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인데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전체 집합 빼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AB 집합이 최대가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겹치다가 A보다 그 B의 원소 개수가 많으니까 A 집합에 B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이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될 거냐면 A 교집합 B가 얘가 B가 될 때, 그러니까 B가 A 안에 쏙 들어갈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17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대로 최소로 가야 되겠죠. 제일 떨어져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자, 서로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NA랑 NB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2 더하기 17에서 39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 집합이 3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떨어지다가 어디 이상까지 못 떨어질 거냐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B가 A 안에 이미지로 표현하면 점점 떨어지다가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면 요게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때가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겠죠. 자, 그럼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집합하고 A 합집합 B가 같아질 때요. 자, A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요게 A가 되고, 자, 요렇게 B가 꽉 찰 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17이고, 얘가 22가 될 때,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39일 때는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합집합은 전체 집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NA보다 NA랑 NB 공식 쓰면 A 교집합 이렇게 될 거고, 자, 전체 집합이 몇 개냐면 30개죠. 자, A는 몇 개냐면 22 플러스 1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교집합이 9가 될 때는 딱 어떻게 된다? 얘랑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같아질 때가 교집합이 9가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라지 M하고 스몰 M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17 더하기 9가 나와서 2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는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는 전체 집합 제한이 없으면 무조건 공집합인 게 맞아요. 근데 전체 집합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교집합이 제일 적게 되냐 하면 A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아질 때, 요런 느낌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때 요 부분이 그 교집합이 가장 작아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했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했는데 세 개 어떻게 구하는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많이 활용이 될 거니까 그거를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